얼마 전 저희 병원에 오신 전립선 비대증 환자 한 분이 아주 다급하고 난감한 표정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처방해 주신 약을 먹으려고 입에 딱 넣고 물을 가지러 정수기 앞으로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컵에 물을 딱 받아서 마시려고 보니까 그 짧은 사이에 입안에 약이 흔적도 없이 사르르 다 녹아 없어진 겁니다. 이거 혹시 약이 불량 아닌가요? 새로 처방받아야 하나요? 여러분 정말 당황하고 깜짝 놀라셨겠죠?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약은 불량품이 아니라 원래 물 한 방울 없이 오직 침만으로 입에서 사르르 녹아 없어지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약은 그냥 물로 꿀꺽 삼키는 게 정석 아닌가? 왜 제약회사들은 굳이 물 마실 시간도 안 주고 입에서 사르르 녹게 만들었을까? 단순히 약 삼키기 편하라고 만든 기술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비뇨의학과의 아주 눈물겨운 숨겨진 환자 배려와 고도의 과학적 타이밍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아주 쉽고 명쾌하게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밤톨만한 크기의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소변기를 꽉 막게 됩니다. 소변이 졸졸졸 나오고 끊기게 되죠. 이때 처방받는 대표적인 1차 치료제가 바로 알파 차단제입니다. 이 약은 전립선과 방광 입구의 굳어있는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막힌 소변기를 뻥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에는 알파 수용체라는 일종의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주변 근육이 꽉 수축하게 되는데요. 이 알파 수용체는 크게 알파 1과 알파 2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도 알파 1 수용체는 방광 출구와 전립선의 평활근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신의 혈관에도 아주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알파 차단제는 바로 이 스위치를 딱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전립선 근육이 스르르 풀리면서 소변은 아주 시원하게 나오게 되죠. 하지만 과거에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립선 스위치와 혈관 스위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혈관 근육까지 같이 풀어버렸던 겁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뇌로 제때 못 올라가면서 혈압이 뚝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 쓰던 1세대 약물들은 전립선과 혈관을 모두 차단해버리는 비선택적 알파 차단제였습니다. 그래서 일어설 때 핑 도는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 발생률이 무려 10에서 2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요즘 처방되는 약물은 대부분 선택성 알파 차단제입니다. 전신 혈관에 있는 스위치인 알파 1B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오직 전립선에 주로 모여있는 스위치 알파 1A만 스마트 미사일처럼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그 결과 기립성 저혈압 발생 빈도가 1에서 2% 내외로 아주 현저하게 뚝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똑똑하신 분들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원장님, 부작용이 1에서 2%로 그렇게 줄어들었으면 이제 그냥 낮에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예전보다 훨씬 안전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률이 1에서 2%로 줄었어도 부작용이 0이 아닌 거죠.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한 번의 어지럼증이나 낙상 사고는 뼈가 부러지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뇨의학과에서는 여전히 이 약은 밤에 주무시기 직전에 복용하세요 라는 아주 중요한 복약 지침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정교한 타이밍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서 혈액 속 약물 농도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보통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때 약 효과도 가장 세지만 부작용의 위험도 가장 큽니다. 만약 자기 직전에 약을 먹는다면 약의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그 위험 시간에 환자는 이미 침대에 누워 쿨쿨 깊은 잠에 빠져 있게 됩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혈압이 좀 떨어지더라도 기립성 저혈압이 올 리가 없으니 만에 하나 있을 위험조차 가장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밤에 복용하라는 의학적 비밀은 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모순, 즉 딜레마가 생깁니다. 전립성 비대증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잠에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야간뇨입니다. 깊은 잠을 방해하는 주범이죠. 그래서 비뇨의학과 의사들은 늘 이렇게 당부합니다. 환자분, 밤에 깨지 않으려면 저녁 이후로는 물을 최대한 드시지 마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을 위해 자기 전에 약물을 먹어야 하는데 알약을 삼키려면 물을 마셔야 하잖아요. 겨우 물 반 컵인데 어때 싶겠지만 야간뇨로 방광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분들에게는 잠자기 직전 마시는 그 물 반 컵이 새벽에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결정타가 됩니다. 물 안 먹으려다 약 때문에 물을 먹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발해낸 것이 바로 구강분해정 제형입니다. 이 약은 혀 위에 올려두면 침만으로 순식간에 녹아내리기 때문에 단 한 방울의 물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을 막기 위해 자기 전 복용을 지키면서도 밤새 단잠을 방해하는 수분 섭취는 제로로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과학과 배려가 빚어낸 최고의 발명품인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70대 이상 남성의 무려 70%가 겪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목 넘김 근육이 약해져 알약을 삼키다 살에게 들거나 숨이 막히는 연하 장애를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입에서 스르르 녹는 제형은 이러한 삼킴 사고까지 아주 안전하고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약이 입에서 다 녹아버리면 엄청 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원래 약 성분은 대체로 쓴맛이 나죠. 매일 잠자기 직전에 먹어야 하는 약인데 입안에 쓴맛이 가득 퍼지면 먹기가 너무 고역일 겁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이 구강분해정을 만들 때 맛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신경을 씁니다. 약의 쓴맛을 감춰주는 특수 코팅 기술을 적용하고 은은한 박하향이나 상쾌한 과일향 같은 감미료를 살짝 첨가합니다. 환자분들이 인상 찌푸리지 않고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무실 수 있도록 미각적인 부분까지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서 만들어진 약이랍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원장님, 약이 입에 다 녹아버리면 위장까지 안 내려가니까 흡수도 덜 되고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약은 입안에서 단단한 형태만 빠르게 부서질 뿐입니다. 미세하게 녹은 약 성분들은 침과 함께 아주 부드럽게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와 장에서 완벽하게 흡수됩니다. 오히려 알약이 위에서 녹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에서 삼키는 일반 약과 비교해도 약효나 흡수율이 100%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깐깐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약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정말 간곡한 당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약을 입에서 사르르 녹는 구강분해정으로 만들면 엄청난 비용과 고도의 특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제약회사나 저희 의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애를 쓸까요? 오직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마시는 단 한 모금의 물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있다 보면 정말 웃픈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 비싼 첨단 기술이 들어간 약을 혀에서 싹 녹여서 물 없이 아주 잘 드시고는 그 직후에 그래도 자기 전에 물 한 잔 들이키면 뇌졸중 예방에 좋대 하면서 기어코 물을 한 사발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저한테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원장님이 예전 유튜브 영상에서 요로결석 예방하려면 물 많이 드시라고 신신당부하셨잖아요 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결석 예방에는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이 닳도록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타이밍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물 충분히 드시기는 아침과 낮 활동 시간에 듬뿍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결석 예방을 위해서 낮에는 물을 넉넉히 드시되 저녁 식사 이후부터는 반드시 무조건 수분 섭취를 확 줄이셔야 합니다.
밤에 물을 듬뿍 드시고 다음날 병원에 오셔서 원장님, 이 비싼 약 먹어도 밤에 소변 마려워서 깨는 건 똑같아요. 야간요 좀 싹 해결해 주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수십억이 들어간 첨단 기술의 약이라도 잠들기 직전에 드시는 시원한 물 한 컵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야간요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저녁 식사 이후에는 제발 물을 멀리 해주세요. 이것만 지켜주셔도 야간요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자, 오늘의 요약입니다. 첫째, 요즘 알파 차단제는 선택성이라 부작용이 확 줄었다. 둘째, 그럼에도 혹시 모를 기립성 저혈압 부작용을 수변 시간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밤에 먹는다. 셋째, 물 없이 녹여 먹는 이유는 야간요 환자들의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기 위한 눈물겨운 배려였다. 넷째, 결석 예방을 위한 물은 낮에, 야간요 방지를 위해 저녁 식사 후엔 제발 물 드시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이나 아버님께서 전립선 약을 드실 때 매번 물을 챙겨 드시기 부담스러우셨거나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중이시라면 물 없이 녹여 먹는 구강 분해정 제형으로 처방 가능한가요? 라고 전문의에게 꼭 문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녁 식사 이후 물 줄이기 꼭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서울 비뇨의학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전립선 건강으로 고민하시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밤의 평화를 지키는 더서울 비뇨의학과 의원 추민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